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받는 자폐아 부모도 있었고요. 배우 박은빈이 정말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자냐 이렇게 묻는 유튜버도 있었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 법정에서 안간힘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발달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는 있었죠. 7번 방의 비밀, 마라톤 등의 영화들은 모두 장애를 가진 주인공의 눈물겨운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많이 달랐죠. 관객들은 우영우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고비마다 우우 하면서 나타나는 고래를 보며 우영우를 응원하고 또 우영우에 감탄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도 우영우는 동료 변호사의 부러움과 질투를 받았고요. 회사 인기남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심지어 동료의 도움을 받고서야 비로소 회전문을 통과하는 우영우의 모습이 마치 왈츠를 추는 것처럼 아름답게도 보였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을 말하면서 배우 박은빈의 연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가도 박은빈이 아닌 우영우를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작팀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박은빈 배우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신이 자칫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했던 배우 박은빈이 주인공 자리를 고사하면서 제작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제작진은 무려 1년을 준비하면서 박은빈의 촬영 일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결국 드라마는 성공했고 제작진의 신중한 선택이 탁월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박은빈이 연기한 우영우가 사실적이고 매력적인 것은 박은빈이 책을 읽는 배우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 전공한 박은빈은 배역이 정해지면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비밀의 문에서 해경궁 홍씨를 연기한 박은빈은 한중록을 읽으면서 해경궁 홍씨의 성격을 연구하고 캐릭터 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접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틈틈이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녀의 책장에는 심리학과 철학책이 많다고 합니다. 우영우 캐릭터를 연구할 때도 그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 발표에서 그녀는 영상 매체를 통해 구현된 캐릭터를 모방하고 싶지 않아서 텍스트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영상을 보면 선입견이 생길까봐 일부러 발달 장애인을 다룬 영상을 피했다는 겁니다. 책으로 자폐 스펙트럼을 만났기에 박은빈은 이 장애에 대해 남다른 통찰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해하기 쉬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장애인들이 자신의 세계에 매몰되는 바람에 자기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장애를 연구한 배우 박은빈은 일반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아닌 특별한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영우가 김밥을 먹는 장면이 그중 하나인데요. 드라마 속 우영우는 김밥을 즐겨 먹습니다. 내용물을 볼 수 있고 맛을 짐작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런데 우영우는 가끔 김밥을 세로로 세워서 먹고 가끔은 가로로 눕혀서도 먹습니다. 이건 우연한 애드립이 아니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연구한 배우가 만들어낸 독특한 연기였죠. 아버지가 만든 김밥의 경우 우영우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세로로 먹습니다. 하지만 일식집이나 구내식당에서 만든 김밥은 가로로 눕혀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나서 먹습니다. 박은빈이 책을 읽고 연구하는 배우이기에 가능한 연기였죠. 우리는 가끔 인기 소설에 기반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실망하지요. 책을 읽으며 상상했던 캐릭터가 배우 연기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책은 상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영상은 해석의 가능성마저 제한합니다. 책의 장점을 알면서도 우리는 영상을 보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책보다는 영상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빈약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운동을 할 거니까, 춤을 출 거니까, 연기를 할 거니까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생각 없이 운동을 하면 실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요. 공부하지 않고 춤을 추면 모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책을 읽지 않고 연기를 하면 단역 생활을 오래 할 가능성이 크죠. 책 읽는 뇌라는 작품을 쓴 메리언 울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책을 읽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독서는 뇌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스스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인류의 기적적 발명이다. 독서가 기적적 발명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종이 위에 있는 점과 선을 보지요. 이때는 우리 뇌의 뒷부분을 씁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 이미지가 단어라는 것을 알아보고 문장을 해석합니다. 이때는 우리의 뇌 옆부분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요. 이때 우리는 뇌의 앞부분을 씁니다. 한마디로 독서는 뇌의 전신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가는 건 어떨까요? 영상 매체가 특세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공들여서 보아야 할 대상은 책입니다. 책 없이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고 책 없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지는 못할 테니까요.